안녕하세요.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갑이 매우 얇아지다 보니까 소소한 사치를 한다고 합니다. 3,000원이 넘는 라면이 잘 팔린다. 라면을 먹는데 어차피 라면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그 라면들 중에서 그나마 좀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겠다. 이런 마음인 거죠.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저런 쪽에 수요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 이런 거죠. 삼각김밥인데 삼각김밥에 아주 다양한 이제 재료들 넣어서 좀 고가의 삼각김밥이 있다. 이러면 뭐 그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두 번쯤은 사 먹을 법도 하겠다라는 겁니다. 뭐 할인해서 라면 만들고 이랬던 게 고가 라면 이런 것들이 매출이 좀 나오는 건가?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. 뭐 GS 편의점에 가면 뭐 좀 프리미엄 거 라면도 나오고 좀 이래저래 괜찮은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네요. 뭐 막국수, 칼국수, 쌀국수, 우육면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의 컵라면이 GS25시에 많이 나오고 있대요. 뭐 가뚜껑 김치찌개 라면, 가뚜껑 대파 육개장 라면, 육개장 라면 이런 것도 있답니다. 뭐 파스타랑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투움바 라면도 있고 오건대 닭발기 볶음면 이렇게 프리미엄급 자체 브랜드 라면이 있답니다. 신기한 일이죠.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이래저래 뭐 라면 쪽에 사람들이 이제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대체 음식이 라면이잖아요. 그 라면에 좀 더 깊이 빠져드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한 끼를 때울 정도도 라면이라 그러면 괜찮을 수 있는데 뭐 저게 계속되면 우리네 건강에 안 좋죠. 그걸 좀 알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라면을 어쩔 수 없이 먹는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. 어쩌다가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좀 씁쓸한 생각들이 듭니다. 왜 전기세가 오르고 왜 가스비가 오르고 식당 물가가 왜 오르는 걸까?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 뭐 전 세계가 그렇다라고 하니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? 아니면 정말로 나라 대통령, 국무총리, 경제부총리, 뭐 국토부 장관, 국회의원들 몽둥이 들고 와서 전부 다 두드려 패면서 배명이 못하게 만들고 정말 감시 제대로 하면 나라 꼴이 이렇게 막장은 안 되는 걸까?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그 두 거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양당 말고 제3의 제4의 정당에 또 표를 몰아줘서 새로운 대안 세력들을 만들어야 되는 걸까? 아니면 뭐 지금의 국민들이 전부 이스라엘처럼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대정부 시위를 벌려서 좀 이렇게 상황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걸까? 이런저런 생각들은 많이 드는데 사실 저도 한 개인이고 소시민이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떠들어만 됐지 실제로 뭔가를 행동으로 내 보이기에는 참 미미한 존재인 거죠. 뭐 제 자신과 이 영상을 듣는 분들만이라도 그래도 비치지 않고 현실 세계에 굴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뭐 요 정도죠.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의 교통요금,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이 또 하반기 되면 8월인가요? 9월인가요? 그때부터 다시 또 오르죠. 그냥 밀어놨던 게 이제 점점 더 한꺼번에 쏠리면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될까?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겪게 될까?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든 생각은 이제 한국 직장인과 일본 직장인들의 그 뭡니까? 그 각종 세금들은 어떻게 될까?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죠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알아봤던 이제 가격 얘기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한국 직장인하고 일본 직장인의 그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같은 연봉 같은 월급을 받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직장인 월급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됐죠. 저도 실제로 실수령액은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. 일본은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을 때 각종 세금으로 제하는 금액이 45%. 에이 설마 그럴까? 아이 그러지 않을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
조목조목 따져보니까 맞더라고요. 8,500만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개인이 뭐 한 얼마 제하죠? 한 25, 6만원? 26, 7만원? 제하나요? 대략 그쯤 될 겁니다. 건강보험료도요. 한 25만원, 26만원쯤 되겠죠. 그러면 요거 합치면은 한 50만원쯤 되겠죠. 50만원. 50몇만원쯤 될 거예요. 일본은요. 국민연금이 56,000엔, 건강보험료 4만원 합치면 한국 돈으로 그냥 96만원. 당장 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만 합쳐도 한국보다 일본이 내는 금액이 한 5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. 연봉이 8,500이면 뭡니까? 세금 전에 받는 월급이 한 700만원 넘잖아요. 조금. 근데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실수령액은 뭐 한 560에서 한 500, 한 80 사이가 되겠죠. 실수령액은. 일본에서는 세전 700만원이면 세후 한 450만원쯤 된대요. 45만원쯤 된대요. 뭐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거죠. 100만 이상. 근데 이제 실수령뿐만 아니고 실수령 월급뿐만 아니고 물가하고 각종 사회 기반 이용료를 감안하면 훨씬 더 가처분 소득이 일본이 낫다라는 거죠. 한국에서는 식당에 가면 반찬이 그냥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반찬값조차 별도로 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교통비는 좀 먼 곳을 가기만 하면 고스로 통행료하고 유류비가 엄청나게 들죠.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 데려가서 회식하면 그래도 사주는 경향이 대체로 있죠. 그리고 점심도 사주죠. 가끔씩. 근데 일본은 아예 그런 게 없죠. 일본은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급여 또한 많이 줄었죠.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시가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편차가 매우 적을 거다. 이렇게 보면 맞죠. 뭐 단순 계산해가지고 월 500만원 받는 사람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한 300만원, 310만원. 한국은요. 세전 500만원이면 세후 한 400만원쯤 된다는 거죠. 한국은 세금이 100만원. 국민연금이나 뭐 의료보험 포함해서요. 일본은 200만원 가까이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근데 제가 왜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냐.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그대로 따라갈 것 같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러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된다? 점점 더 줄어든다.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.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아끼고 절약하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둬야 된다. 그래야지만이 삶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소소한 사치에 빗대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